경찰이 오늘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계엄 당일 CCTV 자료에서 그동안의 진술과는 다른 정황이 나왔기 때문인데 경찰은 비상계엄 선포 사흘 뒤에 비화폰 서버에서 정보가 원격 삭제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찰이 지금 굉장히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어요. 한덕수 전 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상민 행안부 장관 어제 소환 조사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출국 금지를 시켜버렸어요, 그냥. 요거 하나만 더 보완해도 그러니까 직위원이 지금 할 수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증거 인멸죄로 구속을 시킬 수 없다는 의미고요. 예. 직위원 재판부에서는 내란죄 재판을 하고 있는데 내란 사건의 증거를 없앴으니 증거를 인멸하고 있으니 내란죄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거죠, 직위원 판사는. 그거는 다시 그러니까 그 내란죄 내에서 증거인멸도 있으니 이거를 하겠다 하는 거고 그런데 그건 직위원 판사가 안 할 것 같으니 그러니까 아예 다른 그러면 왜냐하면 증거 인멸 행위는 내란 사건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인데 요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는 요 자체로 또 죄가 된단 말이에요. 내란 말고도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요 죄로 따로 입건해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해도 되고 아니면 내란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니까 내란죄의 구속영장을 다시 직위원이 발부해서 구속해도 된다 이겁니다. 그게 안 할 것 같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냥 공수처나 이런 경찰에서 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건 내란죄 아니고 우리는 증거 인멸 어쨌든 요걸 갖다 교사죄로. 있는 걸 갖다 누군가 지웠으니까 보니까 윤석열이 지우라고 시켰네. 그러니까 이거 당신 구속이야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내란 혐의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출국 금지 상태인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달 중순쯤 두 인사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같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출국 금지 조치된 바 있습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어제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 등을 소환해 10시간 안팎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경호처로부터 확보한 대통령실 국무회의장 CCTV를 분석한 결과 비상계엄 당시 상황에 대해 이들이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덕수와 최상목 두 전직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에 이어 소환 조사까지 진행되는 등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이 최근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실 CCTV를 확보했습니다. CCTV엔 계엄 선포 당일인 12월 3일 저녁 6시부터 다음 날까지 대통령 집무실 복도와 대접견실 상황이 담겼습니다. 대접견실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열린 장소입니다. 경찰이 CCTV를 분석한 결과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최 전 부총리가 국회나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던 내용과 배치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어떤 내용이 다른지는 밝힐 수 없다면서도 계엄 선포 국무회의와 관련해 전반적으로 진술이 배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세 사람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불러 다시 조사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계엄 선포 당일 저녁 8시 40분에 대통령실에 도착한 뒤 계엄 선포 계획을 들었고 계엄을 막기 위해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고 말해왔습니다. 또 비상계엄 관련 문건도 받지 않았다고 부인하다가 국무회의 후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걸 알았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도 언론사 등에 대해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문건을 멀리서 보기만 했다고 주장했고 내란의 핵심 증거인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 내용이 담긴 쪽지를 받은 최상목 전 부총리도 이를 읽지는 않았다고 부인해왔습니다. 경찰이 CCTV에서 내란 관련 문건이 전달된 경위 등에 대해 진술과 엇갈리는 영상을 확인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경찰 수사는 계엄 선포는 사전에 몰랐고 알고 나서는 반대했다는 국무위원들의 말이 사실인지 규명하는 데 집중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계엄 전후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측근들과 회동을 가진 삼청동 안전가옥 CCTV 확보에도 나섰습니다. 경찰은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오전 10시부터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낮 12시부터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조사에도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최근 12.3 계엄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실 CCTV를 확보했습니다. 12월 3일 계엄 선포 당일 저녁 6시부터 다음 날까지 대통령실 집무실 복도와 대접견실 CCTV를 경호처로부터 확보한 겁니다. 대접견실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열린 장소인데요. 경찰은 CCTV 분석 결과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최 전 부총리가 국회나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던 내용과 다른 점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어떤 내용이 다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계엄 선포 국무회의와 관련해 전반적으로 진술이 배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계엄 선포 당일 저녁 8시 40분에 대통령실에 도착한 뒤 계엄 선포 계획을 들었고 계엄 선포를 막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윤 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말해왔습니다. CCTV에서 대통령실에 들어온 시간이나 횟수가 이와는 배치되는 영상이 확인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관련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는데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한 전 총리에게도 문건을 줬다고 한 뒤에야 비상계엄 선포문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가 국무회의 후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걸 알았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언론사 등에 단전단수 지시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단전단수 문건을 받은 게 아니라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종이 쪽지를 멀리서 보기만 했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전 장관 역시 CCTV에서 단순히 본 정도가 아니라 더 적극적인 행동이 확인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상목 전 부총리는 내란의 핵심 증거로 여겨지는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이 담긴 쪽지를 받아왔는데요. 쪽지는 받아봤지만 보지 않았다는 최 전 부총리의 말이 사실인지 따져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결국 경찰 수사는 계엄 선포는 사전에 몰랐고 알고 나서는 반대했다는 국무위원들의 말이 사실인지 규명하는 데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 전 총리에 대한 조사는 지난 2월 이후 석 달 만인데요.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나서려고 했던 한 전 총리가 논란의 단일화 과정을 거쳐 물러나면서 경찰이 내란 수사에 본격 착수한 걸로 보입니다. 경찰은 계엄 전후에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일 경찰 수뇌부에게 지시를 내리고 계엄 다음 날 이 전 장관 등 이른바 4인방이 회동한 장소인 삼청동 안가 CCTV 확보에도 나섰습니다. 작년 12월 4일 새벽 4시 20분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수용하겠다면서도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담화 직후 새벽 국무회의에서 처리한 계엄 해제 안건 번호는 2123번. 그렇다면 바로 전날 밤 비상계엄을 논의한 국무회의 안건 번호는 2122번이어야 하지만 2122번은 전혀 다른 법안이었습니다. 비잖아요. 21, 22, 23 사이에 비죠. 그러면 정상적인 국무회의가 아니죠. 도저히 이게 정식 국무회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비상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가 없었으니 번호가 부여된 안건도 역시 없었던 겁니다. 한덕수 총리는 형식조차 못 갖춘 이 모임에서 참석자 전원이 계엄에 반대했다고 말했습니다. 계엄에 동의한 장관도 있었다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겁니다. 전부 다 반대하고 걱정하고 예. 대통령께 그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한 총리는 또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문을 계엄이 해제된 뒤에야 읽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도 윤 대통령이 자신을 불렀고 실무자가 쪽지를 건넸다고 거듭 증언했지만 새벽 1시가 넘어 뒤늦게 내용을 확인하고 무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덮어놓자 무시하자고 하고 그냥 보질 않았습니다. 내용을요. 네. 위법한 계엄인 걸 알고도 적극적으로 막지 않으면 부하 수행죄로 처벌받습니다. 정부 2, 3인자가 모두 계엄의 위법성을 알 수 있는 문건을 뒤늦게 읽었다고 주장한 건데 민주당은 즉각 대통령 측 문건을 나중에야 읽었다는 변명은 비현실적이라며 이제라도 그날의 진실을 이실직고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12월 3일 밤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안을 심의했다는 게 대통령실 주장입니다. 밤 10시 17분부터 22분까지 단 5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11명 정족수만 채운 뒤 회의는 끝났습니다. 윤 대통령이 심의를 했고 발표를 해야 하니 나는 간다고 한 뒤 곧바로 TV를 통해 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5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어떤 안건이나 자료를 받은 적 없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국무위원들은 영문도 모른 채 소집됐습니다. 대통령의 일방적인 통보만 있을 뿐 실질적 논의는 전혀 없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간사 역할을 하는 행안부 의정관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발언 요지도 없다는 게 행안부 설명입니다. 회의 계획, 안건 이렇게 하는 상황이 한덕수 국무총리는 경찰 조사에서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며 국무회의로서 법적 효력이 있는지 판단하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국무회의 자체가 많은 절차적, 실체적 흠결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국무회의는 헌법상 최고의 정책심의 기관입니다. 헌법은 계엄과 그 해제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을 빼면 심의가 있었다고 나서는 국무위원은 없습니다. 헌법 82조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서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 즉 서명을 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도 없습니다. 대통령의 계엄 행위에 부서 한 분 있으면 손들거나 일어나 주세요. 분명히 없을 겁니다. 헌법이 규정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대통령의 독단으로 무시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찰도 지금 내란 혐의 조사를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잖아요. 지금 대선이 코앞인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경찰이 믿을 건 그래도 지금 경찰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 경찰도 뭐 때늦게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이 탄핵이 인용되고 난 이후에 움직이는 거니까 사실은 차기 정권에 뭐 신호 보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그래도 지금 CCTV랑 비화폰 서버가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확보가 된 거니까 지금이라도 확보한 게 일단은 다행입니다. 근데 어차피 이제 본 수사는 대선 이후에 특검으로 아마 될 가능성이 크고 그게 이제 제일 효율적이기도 하죠. 근데 경찰이 대선을 앞두고 이렇게까지 움직이는 것은 아무래도 좀 차기 정권에 잘 보이려는 그런 목적도 상당히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외압에 취약한 거는 검찰보다 경찰이 훨씬 취약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속도에 좀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거는 그런 점도 좀 있긴 있다. 차기 정권에 보내는 메시지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한번 봐주세요. 그렇죠. 저를. 뭐 그런 게 없을 수 없고 검찰이야 나가서 변호사하면 됩니다만은 경찰들은 또 계급 정년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고위층 외에 그다음 고위층들은 아직도 정년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액션 보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 특별수사단이나 뭐 지금 경찰의 고위직들 중에서는 소위 말하는 뭐 윤석열 라인이라든가 뭐 이철규 라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다 지금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겠어요, 그 사람들이. 아이고. 어떻게 내가 살아날 방법이 없을까 뭐 이런 생각만 하고 있겠죠. 그 CCTV를 확보했다는 거잖아요. 대통령실에 집무실하고 회의실하고 그 복도 뭐 이런 데 곳곳에 그런 경찰이 세 사람 그러니까 한덕수, 최상목, 이상민 세 사람을 갖다가 소환 조사한 게 그리고 출국 금지시킨 게 그간 진술했던 거하고 CCTV 영상하고 말과 행동이 다르더라. 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달랐다는 걸까요? 물론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뭐 이제 이상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레이저 눈을 가져가지고 멀리 책상 위에 있는 거 얼핏 봤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단전 단수. CCTV 뭐 서류 들고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고 직접 보는 이런 뭐 장면이 있을 수도 있겠죠. 윤석열이 직접 문건을 그렇죠. 그랬을 수도 있을 거고 최상목 같은 경우는 일단 문건 받은 것에 대해서 뭐 밑줄 쳐가면서 이렇게 했을 가능성도 있을 거고 뭐 다양한 가능성들이 있겠죠. 제일 그런 부분 저는 한덕수일 것 같아요. 한덕수가 어쨌든 왔단 말이야. 그 현장에 왔기 때문에 윤석열이 한덕수에게 어떤 총괄적인 상황에 대해서 지시를 한다거나 이걸 좀 지휘하라고 한다거나 이런 식의 지시를 내렸을 만한 액션들, 뭐 그게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의심이 돼요. 이 지금 보면은 한덕수나 막 이런 사람들이 자기는 여기에 가담 안 한 척만 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의 캐릭터상 그럴 사람들이 절대 아니거든요. 박안수 계엄사령관도 보세요. 증언에 따르면은 막 계엄 해제된 다음에 뭐 이거는 군을 물려야 됩니다라고 그 부하가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아 뭐 일을 되게끔 만들어야지 막 그래서 막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한덕수도 더하면 더했지 그 절대 덜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미끌미끌. 어떤 식으로든 계엄령이랑 이런 거를 성공시키려고 했을 겁니다. 근데 CCTV에는 녹음은 안 되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행동만 나와 있을 건데
그러면 막 박지영 본장님 말씀하신 대로 문건과 관련된 어떤 네. 행동들에서 이상한 게 있었을 수도 있는 것이고 회의 도착이나 출발 시간이나 아니면 윤석열이랑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막 한덕수가 아유 국무위원들 다 일로 와봐 하면서 막 지시하는 막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고 그렇죠. 특히 그 윤석열 탄핵 이후의 행동들을 보면 한덕수와 최상목은 굉장히 가깝게 상의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뭐 그때도 저는 충분히 그랬을 거라고 봐요. 특히 최상목 같은 경우는 이른바 이제 금융관 재정 관련 F4 회의도 했다라고 하잖아요. 예. 그 회의를 한덕수가 몰랐을까? 좀 그런 생각 그날 들거든요. 밤에 개업날 밤에 그 회의를 그렇죠. 예. 알았겠죠. 아까 그리고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네네. 그 문건을 안 받았다고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김용현은 네. 한덕수한테도 그 대통령 지시 문건을 줬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문건을 준 사람이 지금 기재부 장관하고 최상목하고 조태일 외교부 장관을 줬다는 게 확인이 됐잖아요. 네네. 근데 국무총리 한덕수하고 이상민한테는 안 받았다고 했거든요. 이 사람들. 두 사람 안 받았다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헌재에 나와서 국무총리한테도 줬다고 했잖아요. 네네. 한덕수는 지시문건을 받은 게 아니고 다음 날 일어나서 바지 입으려다 보니까 바지 뒷주머니에 네. 그냥 계엄 선포문, 네네. 일반적인 선포문 그게 꽂혀 있었더라. 다음 날 그 선포문을 봤다는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바지 뒷주머니에 그럼 누가 모르는데 이렇게 막 가서 이렇게 꽂아줘요? 그럼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네. 아니 그러니까 입을 때도 아니고 입고 나와서 출근해서 보니까는 뒤에 꽂혀 있더라라는 거거든요. 아니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다른 장관들한테 국무위원들한테 그 대통령 지시 문건을 갖다가 그때 계엄 때 너 이런 일 해야 돼. 너는 부처에서 다 지시했으면서 그 장관들을 총괄해서 지휘하는 국무총리한테 아무 지시사항을 안 내렸겠다.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그렇죠. 생각을 해보면 윤석열이 그 각 장관들한테 준 내용을 이해하는 수준의 인간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다면은 이거 저기 서류 돌렸으니까 총리께서 제대로 되는지 한번 파악해 보시고 점검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그렇죠. 거죠. 당연히 그게 프로토콜이죠. 네. 그러면 한덕수는 캐릭터상 진짜 열심히 했을 겁니다. 그게 CCTV에 찍힌 거지. 지금 막 밑줄 쫙쫙쫙 쳐가면서 했을 자기는 수도 아니라고 있는 거고, 했는데 예를 들면. 나는 반대했어라고 했는데 네. CCTV 보니까는 열심히 돌리면서 그러니까. 너는 이거 해야 돼 뭐 이거 다 자기는 했을 게 찍혔을 가능성이 있다. 반대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반대가 아니라 자기 딴에는 요 부분은 조금 보완을 해야 돼. 이거 부실해 보이는데 이거 이렇게 강화를 하면 어떨까요? 하면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은 그걸 좀 토시를 바꿔가지고 저는 반대했습니다. 이렇게 돌려갖고 얘기하고 있는 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나 같으면 거의 빨간 줄 네. 쳐서 이렇게 지시하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저 한덕수랑 최상목이 뭐 지금 관세 협상도 그렇고 무슨 이완규 함상훈 지명한 것도 그렇고 헌재 재판관 지명 임명 거부한 것도 있고 보통 관료라면 상상할 수 없을 만한 그 담대한 짓거리들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 이유가 지금 이제 슬슬 드러나고 있을 것 같다. 대선이 지나면 저는 밝혀질 것 같다. 왠지 밝혀줘야 됩니다. 그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란 종식이 아직 안 된 거고 김문수가 되면은 이 진상이 그대로 덮여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우리 지금 뭐 김구 암살이라든가 옛날에 무슨 여운형 선생 암살이라든가 과거에 미스테리로 남은 그런 것들 많잖아요. 누가 왜 했는지. 이 내란도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정권 교체를 못 해내면은 그렇게 그냥 미스테리로 남아버리고 그냥 끝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돼요. 만약에 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왜냐하면 시간이 지금 벌써 반년 가까이 지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다 잊어버렸단 말이야. 네. 이게 이상민도 그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그날 이제 개업날 가장 먼저 대통령실에 이 세 사람 중에 제일 먼저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곤혹을 치르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 지시를 받았다고 지금 우리는 강하게 의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본인은 아니라고 말하고 네. 그리고 그 문건을 나는 받은 적이 없다. 문건을. 심지어는 받은 적이 없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기 보니까는 대통령 집무실 원형 테이블인데 거기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는 거기 단전단수 지시하는 문건이 써 있긴 써 있더라. 근데 그게 자기한테 행안부 장관 명의로 적힌 게 아니고 소방청장한테 써 있더라. 뒤집어 씌운 거지 그게. 네네. 그러면 또 소방총장하고 이 사람 또 통화도 해요. 통화도 했죠. 네네. 그럼 이제 그 쪽지에 있는 지시를 실행한 거죠. 그렇죠. 네. 지시를 했으니까. 네. 전화도 했습니다. 그래 전화해서 이 소방청장 허석권 소방청장이 그래서
그 전화를 받았다. 다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그걸 국회에서 우리 다 들었잖아요. 네. 다 들었잖아. 행안부 장관도 저거를 받고 예. 소방청장용도 저게 따로 만들어져 있고 근데 내용은 중복되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아 소방청장용이 저기 있었다? 그러니까 그건 거짓말이라고. 소방청장용도 있었을 수도 있고 예. 근데 행안부 장관용도 있고 예. 거기에도 단전 단수가 있고 예. 소방청장용도 있는데 거기에도 단전 단수가 있고 예. 근데 이상민은 행안부 장관용을 받았는데 받아서 막 하는 와중에 여기 저기 보니까 소방청장용도 저기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기도 똑같은 내용 있구나라고 딱 보고 아 이건 막 구겨버린 다음에 아 소방청장용에는 그런 게 써 있었다니까 나는 몰라요 막 이러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지금. 설득되네. 네. 아니 생각을 해보면 행안부에는 또 경찰도 있잖아요. 예. 경찰 관련 일들이 중요하니까 우리 경찰청장도 그런 거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죠? 받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 경찰 거나 소방 거 다 같이 행안부 장관한테는 있고 멀리서 본 거는 소방 거 받고 그랬을 수 있겠네, 충분히. 그랬을 수도 있고 어쨌든 네. 자기 거 나는 윤석열이 그런 거 나한테는 준 적 없다라고 지금 뒤집어 씌우는 거잖아 소방청장한테. 일단 나부터 살고 보자잖아요. 네. 자기한테 유리한 기억만 선택적으로 지금 다 되살려가지고 진술을 하고 있는 걸 수 있습니다 이게. 알고 보면 윤석열하고 제일 친한 사이인데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이. 예. 그렇지 충한 거. 예, 예. 사전에 저는 계엄 관련해서 알았을 수도 있었다고 봐요. 충분히 사전에? 그럴 수 있죠. 예. 사전에도 알았고 사후 그러니까 뒤처리도 이상민이 주도해서 그 삼청동 안가 4인방 모임도 해서 거기서 뒤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갖다가 논의했을 가능성이 크죠. 네. 최상목도 역시 뭐 누누이 말하지만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F4 회의도 저 예비비가 아마 목적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날 최상목 그 장관이 부총리가 저 문건을 받고 최상목은 유일하게 저 문건을 받았다고 했어요. 조태열도 받았다고 하고 그런데 그 다음에 행동이 매우 수상했거든.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따지면은 계엄 선포하고 문건을 받고 기재부 간부회의를 먼저 소집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게 프로토콜이지. 당연히 네. 절차지. 야 지금 윤석열이 이 난리를 쳐놨는데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왜냐하면 최상목 반대했다고 했거든. 반대해서 뛰쳐나갔다고 했거든요. 네. 문을 박차고. 근데 그게 아니라 금융수장 F4A를 모집했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거기는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여기 있으니까 예비비는 지금 12월이니까 연말이니까 다 떨어졌고 한 푼도 안 남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마련해 오라는데 어디서 마련을 하겠어. 한국은행에는 정부 일시자금 대출 그 50조 원 남아 있는 거 그거 아마 논의를 해서 야 그거 좀 얼마 좀 우리가 땡겨 쓸 수 있냐 지금 당장 필요하다는데 이 얘기 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창용 총재하고 뭐 사적으로도 좀 관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예. 뭐 자문을 받았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추정까지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문이 목적이 아니고 저는 돈이 목적이었다고 보는 게 네. 일단 국무위원은 더군다나 반대를 했잖아. 문을 박차고 뛰어나갔다고 했잖아. 문을 박차고 뛰어나갔는지 아니면 계속 들락날락하면서 윤석열한테 보고를 뭐 논의를 했는지 그건 CCTV에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F4를 소집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거는 그냥 가면서 전화로 하거나 아니면 그 차관이나 누구한테 시켜서 그 외환 시장 안정 확인해봐라. 해봐라 네.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예. 지가 왜 직접 거길 가? 네, 네. 지가 직접 가야 되는 거는 네. 간부들 다 모아. 네. 야 지금 큰일 났어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거야? 각 부별로 뭘 해야 돼? 이게 장관이 할 일이죠. 지가 왜 직접 외환위기 막는다고 외환 그 시장 막는다고 한국은행을 불러들이고 F4를 왜 지가 직접 가나? 그건 다른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돈 가지러 갔다. 돈이에요 돈. 관봉권 가지러 갔을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그러면 국무위원들의 이제 책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사가 좀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죠. 이제 공모혐의인 거죠. 공모혐의. 공모혐의가 인정될 수 있느냐. 그 기존에는 한덕수 총리나 뭐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나 한덕수 총리나 뭐 이상민 전 장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말렸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근데 말리는 모습인지 아니면 그 서류를 검토하고 뭐 이제 포고령을 받다 뭐 이런 얘기들인 것 같은데 그걸 보고 그들을 승인해서 그 후속 절차를 진행한 것인지 이걸 따져봐야 되는 것인데 예. 그 지금 CCTV 내용은 뭐 그 적극적으로 말리거나 만류하거나 이런다기보단
대통령의 지시에 수동적으로 응해서 따라갔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행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적어도 그 지위에 비춰서 중요 임무 종사의 혐의를 피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 CCTV 자료도 자료지만 또 이제 비화폰 서버 기록이요. 네. 예, 그것도 지금 이제 언론에서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데. 네. 근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법리적인 거라서. 근데 지금 진행 중인 그 내란 재판. 네. 여기에 그 비화폰 서버 부분이 이제 증거로 채택이 되려면 담당 재판부, 즉 지기현 재판부가 별도로 이제 받아와야 된다, 압수해야 된다. 이거는 법리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비화폰 서버 기록이 어떻게 확보된 거냐면 경찰이 확보하고 있고요. 예. 어떻게 확보된 거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체포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각종 경호처 직원들을 경호처가 그게 외곽 경비대하고 이런 그 당시에 그런 저 경호 인력들을 동원해 가지고 경찰과 공수처가 행했던 체포 작전을 방해한 거죠. 특수공무집행 방해. 그렇죠. 특수공무집행 방해인데 이 특수공무집행 방해 수사와 관련된 거예요. 그때 그 수사와 관련해서 영장이 나왔고 예. 그 압수수색 영장에 기초해서 이번에 확보를 한 건데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별건이잖아요, 사실 내란하고는. 그렇죠. 그럼 이제 내란 사건의 재판에 증거를 쓰려면 예. 별도 영장이 필요하고. 아하. 그런데 이미 이 사건은 기소가 됐단 말이죠. 네. 기소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을 핸들링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내란 재판은. 내란 사건은. 예, 내란 그러면 사건은. 이미 재판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수소법원이 직권 발부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물론 집행은 다시 검찰이에요. 검찰이 경찰 기타 수사관들을 지휘하는 방식으로 해서 집행을 하는데. 예. 그 영장을 청구해서 받는 게 아니라 이제는 법원이 이 사건 재판의 증거로서의 필요성을 고려해서 스스로 직권 발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직권으로 발부해 달라고 하는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낸 거예요. 아하, 의견서를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기현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아직은 안 내리고 있다. 네, 내려야죠 이제 내려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꼭 무슨 기각 결정 이런 건 아니에요. 아니면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재판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검찰 기타 경찰에 신청 내지는 청구권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럼 갖다 달라 하면 갖다 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근데 말하자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직권을 발부하는 것이지 뭐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기각하고 아니면 인용해서 발부하고 이건 아니고. 근데 지기현 재판부가 이거를 글쎄요, 뭐 발부를 안 할 수가 있을까요? 안 할 이유가 없죠. 예, 이유가 없죠. 안 하면 오히려 더 비판을 사는데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비판받고 있는 판국에. 네. 예. 아니 안 하면 정말 공범을 의심해야죠. 예. 심지어 필요성 같은 게 이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네. 그동안 여러 차례 시도를 했고 영장도 발부됐었어요. 네. 근데 단지 집행이 안 됐고 그때 당시 경호처의 정원은 집행이 안 돼서 그 이제 영장 시효가 소멸했기 때문에 날아간 것뿐인 건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로 발부해도 돼요. 심지어 이런 직권 발동 촉구하는 이런 형태의 구두 진술에도 바로 그 자리에서 발부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속도감 있게. 그러면 이거를 이제 한 단계 더 좀 우리가 들어가서 윤석열 씨에 대한 재구속 필요성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그럼 어떻게 좀 하는 게 가장 좀 신속하고 가장 신속한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소법원이 직권으로 발부하는 영장은 그 재구속 제한 같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발부하면 돼요. 예, 근데 이제 그 사유를 어떻게 하는 것이 지금 단계에선 가장 이제 증거인멸 우려죠. 예.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대표적인 게 이준우 사령관인데 이준우 사령관 같은 경우 보시면 헌재 재판 때 증언을 못 해요. 그렇죠? 검찰에서는 증언을 했어요. 그리고 또 언제 증언했죠? 윤석열 대통령의 관여 여부를 김용현 군사재판에서 증언을 해요. 군사법원 가가지고 군사법원에 가서 재판에서는 또 증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보면은 못하겠다는 거죠. 무서워서. 증거인멸인 거죠. 이거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진우는 지금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고 있죠. 구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거기서 여인영 사령관의 재판에 본인은 증인 적격을 갖잖아요. 본인 재판은 본인이 피고인이니까 증인 적격이 없고 여인영 사령관이 피고인인 사건에 공범 관계지만 그때는 이제 이른바 변론을 되게 기술적인 문제인데 변론을 분리한다 그래요. 사건을 두 개로 쪼개요. 쪼개서 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그래서 이준우 사령관이 여인영 사령관의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서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방식으로 뭐 4명이 들쳤고 나라 이 부관이나 다른 그 기타 그 군인들이 하급 군인들이 증언했던 내용을 똑같이 합니다. 근데 그때 헌법재판소에서 증언이 제한된다. 계속 그렇게 왜냐하면 대통령 앞에 있으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
그런 형태 그런 어떤 논리로 이제 재구속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도 알겠는데 가령 비화폰 서버가 지금 서버 기록이 뭐 삭제됐다가 지금 복구했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포렌식 물론 그거를 이제 윤석열 씨가 지시를 했는가 여부는 더 들여다봐야 하고 확인해 아니, 그러니까 봐야겠습니다만 과거의 이력까지 찾으면 예. 도주도 했잖아요. 예. 도주를 했어요, 그 사람은. 예. 윤석열은. 그렇죠. 그러니까 도주라는 게 꼭 장소적 이전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아니라 이제 법원에 인치하게끔 곤란하게 하는 모든 저항 행위까지 포함합니다. 공무집행 방해를 말씀하시는 거고. 그렇습니다. 체포 방해. 그 비화폰 서버 그 부분도 그러면 만약에 윤석열을 재구속하고 연결시키려면 그러면 윤석열이 그 비화폰 서버 삭제 부분에서 무언가 역할을 했다라는 거를 좀 입증을 해야 됩니까? 증거인멸에 의심이 있는 거죠. 의심을 좀 어찌됐건 수사기관이 좀 이렇게 입증을 해서 입증이 문제가 아니라 그 체포 구속은 증거 인멸을 해야 구속하는 게 아니고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우려죠. 있어요. 우려. 근데 이미 그 대통령에 의해서든 아니면 대통령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했던 직원들에 의해서 지금 적어도 최소한 직원들에 의해서 서버 기록이 없어졌죠. 증거가 인멸됐고 예. 그다음에 본인이 이른바 벙커로 숨어 들어가는 형태로 도주를 했고 예. 그러니까 이런 이력이 있고 예. 그다음에 심지어 현재 재판 진행 과정에서도 인적 증거 그러니까 증언이죠. 증언을 하는 증인들의 진술에 구부리지요. 실질적인 예.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증거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그렇습니다. 네. 증거 인멸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지겸 판사가 좀 그냥 하면 되는데 하면 됩니다. 예.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네. 거죠. 대선 후에 이제 특검이 출범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내란 특검이 네. 그런데 아무튼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수사 과정에서 뭔가 이 부분은 꼭 밝혀져야 되는데 좀 미진하거나 빠져 있다라고 느끼시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 이제 막 진행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국무위원들 국무위원들 포함해서 적극이든 소극이든 당시에 군이 움직였어요. 군이 움직였고 실제로 뭐 실탄이 한 20만 발이 불출됐다는 거잖아요. 불출된 실탄은 20만 발이 넘어요. 단지 본인들은 현장에서 배부하지 않았다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실탄까지 배부되고 BL탄이 이거 전시탄인데 그런 방식으로 지금 굉장히 중대한 군사 쿠데타가 벌어졌는데 지금 현재 이건돼서 처리된 사람들의 수는 아주 극소수예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당시에 선포문 계엄 선포문을 실제로 선포하는 과정에 관여했을 것으로 보이는 정부 요직 인사들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이제 경찰도 이미 확인했고 그다음에 국회에서도 증언이 나왔지만 소방청장이 단전단수 지시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전히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 그 부분도 예. 마찬가지로 언론사에 단수를 지시한 거는 굉장히 중대한 혐의입니다. 이거. 예. 아무튼 뭐 출국 금지는 돼 있다고 하니까 네. 이상민 장관. 이게 왜냐하면 되게 복합적인 부분이에요. 지금 국회에서 이후에 밝혀진 사정에서 이렇게 보면 24년 3월에 수방사가 그 각 방송사의 도면들을 확보. 그 부분도 지금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는데. 기억납니다. 예. 도면들을 확보했고 국회에 그다음 정기배선 현황을 또 확보를.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사전 작업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공모 혐의는 다 부인한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제대로 수사가 안 된 부분이 너무 많아요, 진짜. 예. 내란 특검이 조속히 필요하죠. 예.